저 나경원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누가 이재명 대표를 꺾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 나경원과 함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MBN 대선 특집 정치와이드 저희가 지금 조금 전 영상으로 만나봤던 이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51일 남은 이 대선 저희가 여야 주자들 한 분 한 분을 좀 모셔서 좀 직접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오늘 첫 번째로 좀 저희가 좀 모셨습니다. 저희가 출마 선을 좀 듣긴 했습니다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바로 이튿날 1시간 동안 차담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나눴던 얘기가 후에 알려지기를, 후에 이 보도가 되기를 대선에 좀 출마를 해달라라는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요청이 있었다라고 지금 보도가 이미 나왔는데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이번 대선 출마에 좀 주요했던 걸까요? 뭐 주요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또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에 와 있다. 대한민국이 정말 저성장의 늪으로 가면서 성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 탄핵 국면에서 나타난 대한민국 곳곳에 이 일종의 카르텔의 형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기본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데 네. 이것을 대개조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 마느냐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고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체제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웬 체제전쟁 하시는데 네. 저는 바로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바로 서야지 대한민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오늘날의 번영을 누리고 다시금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체제전쟁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이 세 가지의 헌법 가치를 더 공고히 하고 더 성숙하게 하는 그런 대선이 될 수 있게 하고 차기 정부가 그것을 해야지만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단순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요청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좀 중대한 기로에 좀 서 있다. 그래서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사실 4월 5일의 얘기를 듣고 출마 선언을 하시기까지 좀 시간이 생각보다는 좀 길었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아마 그동안 좀 고심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출마하기로 최종 결심을 딱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락을 따로 하셨을까요? 안 했습니다. 네. 출마를 결심하고 나서는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이미 뭐 차담을 통해서 의사는 충분히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좀 통합적으로 해서 마음을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따로 연락은 하지 않으셨다. 근데 사실 출마 선언하고 첫 일정도 상당히 좀 눈길이 갔었던 게 패스트푸드점에서 그것도 첫 일정인데 김문수 후보랑 같이 좀 청년들과의 어떤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어요. 또 이게 또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나 후보님도 그렇고 두 분 다 이 탄핵을 반대했었던 어떤 그런 그리고 어떤 이 지지층이 좀 겹칠 수 있는 그런 두 후보분들인데 같이 일정을 해서 단일화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단일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사실 저 일정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청년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실은 청년의 일자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의 그 고민이 제일 많아서 청년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희 지역구인 중앙대학교 청년들과의 대화였습니다. 중앙대학교 내에 있는 패스트트랙점인데요. 패스트푸드점인데요. 이 두 번째는 또 네. 중앙대학교가 이재명 대표가 나온 대학교 아하. 아닙니까? 뭐 그런 의미도 그런 또 포인트도 있습니다. 있네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과 대화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네. 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생각이 비슷한 다른 후보들하고 제가 이렇게 일정을 만들면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 또 네. 저하고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청년들과 대화를 했는데 그날 아주 어제 대화가 좋았습니다. 뭐 청년들의 연금에 대한 걱정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네. 주거, 뭐 많은 고민을 같이 나누고 저희도 또
정말 청년들에게 어떤 더 좋은 정책으로 화답할까에 대한 고민의 시간도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사실 양면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나와 상당히 많이 같은 후보가 김문수 후보이기도 했는데 하지만 또 시작할 때 그러셨죠.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단일화 말씀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러 가지가 좀 같이 좀 내포가 돼 있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기 지금 뭐 김문수 후보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김문수 후보 말고도 상당히 이번에 국민의힘의 후보군이 이렇게나 많았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뭐 두 자릿수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번 대선에 왜 이렇게 후보가 많은 걸까?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민주당하고 차별되죠. 민주당은 그냥 어대명 뭐 이번에 보니까 제대로 경선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룰에 대한 뭐 컴플레인들도 많으신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만큼 이 뭐 원탑이 없는 상황이고 다양한 주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결국은 저는 경선의 과정을 거치면서 역시 나경원밖에 없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아하. 제가 왜 출마하게 됐느냐? 네.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제 헌법 가치가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조기 대선으로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저는 역시 의회 이 독재를 비롯해서 그 의회가 한 당이 너무 다 모든 것을 가지면서 일종의 여의도의 정치가 실종된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만약에 행정 권력까지 가진다면 네. 입법 권력, 행정 권력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사법 권력도 굉장히 좀 굉장히 이념적이지 않아? 이런 국민들이 걱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 대한민국이 과연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있고 그런데 그럼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 우리 여당의 이 대통령을 여당이 집권을 했을 때 또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여소야대입니다. 네. 결국 여의도의 국회를 잘 풀을 수 있는 그런 여의도를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지 이 또다시 이 발목 잡는 그 야당의 우리의 국정이 완전히 마비되는 현상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네. 저는 뭐 5선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오랫동안 국회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 국회 또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그랬죠. 이 국회가 어떻게 이 운영되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지금은 생각보다 굉장히 의회 권력이 셉니다. 모든 네. 법안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예산을 결정 짓는 것도 결국 국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풀어갈 수 있다. 결국 이번 과정에서 봤을 때 실종된 정치를 복원해야지 일종의 통합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무수한 많은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 왜 나경원이어야 됩니까?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마도 미리 그 답을 답이 했군요.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의회를 잘 아는 정치를 잘 아는 나경원이어야 지금의 이 의회의 어떤 독점 권한 이런 부분들 거야의 어떤 이 독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경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번 조계 대선엔 유독 후보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후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제 뭐 차출론, 뭐 대망론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우리 당이 늘 이제 기승전 자꾸 용병론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한덕수 대행은 지금 하실 일이 많습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지금 관세 전쟁의 한 복판에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하실 일은 저는 뭐 하루라도 빨리 좀 미국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만나서 이 관세 전쟁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자꾸
다른 일로 네. 한덕수 대행을 흔드는 것은 우리 국가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행을 자꾸 흔드는 건 오히려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 그리고 언제까지 용병을 자꾸 얘기할 거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뭐 후보도 많고 지금 현재 거론되는 국민의힘 후보도 많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차출론도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쨌거나 이 경선, 이 굉장히 많은 후보들과 어떤 경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최종 본선으로 가면 현재로서 봤을 땐 여론조사를 봤을 땐 가장 유력하게 붙을 가능성은 결국 이재명 후보일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나경원만의 강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이재명을 이겨본 유일한 후보입니다. 제가 동작구 저 선거할 때 이재명 후보가 본인 지역구 빼놓고 제일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재명을 이겨본 유일한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요새 굉장히 포장을 많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뭐 성장도 얘기하시고 네. 뭐 기업의 창의가 뛰고 뭐 기업이 뭐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신데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고 싶어요. 그 네.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아하. 아니 지금 당장 하나만 요구. 네.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에 넣자 그랬는데 그거 하나 통과라도 좀 시켜봐라 아하. 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거조차도 지금 민주당이 통과 안 시키거든요. 저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뭐 범죄 혐의가 많다 뭐 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해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신뢰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말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오랫동안 정치해오고 검증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네. 부분에는 이 신뢰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과 싸워서 유일하게 이겨본 후보가 나 아니겠느냐. 총선 때 그렇게 동작에 많이 왔지만 내가 이겼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대선에 이제 본선에 나가서 만약에 이제 붙는다고 해서 최종 이 당선이 되신다고 하면은 사실 그 다음 국면은 또 여야 간의 협치가 또 관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직전 질문과는 또 어떻게 보면 또 배치되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역시도 굉장히 좀 큰 사안입니다. 이 당선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야당과의 협치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그래서 그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의회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당하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겠지만 네. 야당과 또 대화하고 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또 줄 건 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개헌은 어떻게 보면 시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개헌 지금 보면은 제왕적 대통령 하지만 사실은 일당이 이렇게 다수당인 이 네. 거대 일당을 예정했을 때는 이 제왕적 의회의 폐해가 더 많습니다. 결국 이 제왕적 의회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이런 헌법의 여러 가지 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을 네. 고쳐야 되겠다. 뭐 예컨대 제왕적 의회의 경우에는 탄핵 소추하면 직무정지가 되는 것 같은 것부터 고쳐서 네. 일정한 요건 하에서 국회 해상권을 대통령에게 좀 주어야 될 것이고요. 대통령에게는 역시 또 우리가 이 책임 총리제가 헌법대로 하면 책임 총리제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 헌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추천하는 방식 뭐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이 여야의 협치, 네. 국회의 협조를 얻어내는 그런 국정을 운영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나중에 이 협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여쭤봤는데 의회를 그러니까 잘하는 내가 돼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개헌도 같은 이유로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